리아 리플리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며 챔피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4월 23일 펼쳐진 로우 배틀로얄 매치에서 베키 린치가 승리하며 위민스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베키 린치가 타이틀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국내 팬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오븐 레슬링팀은 그런 반응과는 다른 의견이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는 순전히 저희의 개인적인 소견이며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배틀로얄의 참가자 명단을 보면 현실적인 우승 후보군으로는 나이아 잭스와 리브 모건이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두 선수 모두 리아가 집권했던 챔피언 자리를 맡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두 선수 다 폼이 좋긴 하지만 나이아 잭스는 강력한 악역으로 조커 카드로서의 활용될 때 빛이 나는 카드이며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특별한 모멘텀 없이 챔피언에 등극하는 것은 불안 요소가 많은 카드입니다. 리브 모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브는 극한의 언더독 캐릭터로서 그 누구보다 과정이 중요한 선수입니다. 과거 캐싱인을 통해 챔피언에 등극한 적이 있지만 막상 챔피언에 등극 후 익스트림 모건 등 여러 시도를 했어도 별다른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론다 로우즈에게 다시 타이틀을 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들의 모멘텀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챔피언의 자리를 지어준다면 오히려 그 다음 스텝이 꼬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아의 부상 아웃, 아직 적당한 시기가 오지 않은 후보들, 이렇게 애매할 때 활용되는 소방수들이 바로 베테랑 슈퍼스타들입니다. 과거를 예로 들면 슈퍼걸 기믹이었던 니키 크로스가 챔피언에 등극하였으나 야유가 나오는 등 도저히 뒷수습이 되지 않아 샬럿이 타이틀을 바로 가져온 적이 있었죠. 지금 베키가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서 리브 모건과 나이아 잭스뿐만 아니라 조이 스타크 같은 여성부의 유망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이 스타크는 과거 트리시, 베키 린치와 함께 대립할 때는 충분했던 존재감이 그 둘과 떨어지자 바로 아쉬워지는 점 역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서바이벌 시리즈에서는 여성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인 리아 리플리와 경기를 치렀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조이 스타크가 나이아 잭스 혹은 리브 모건과 대결하는 것과 베키 린치와 대결을 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조이 스타크에게 좋게 작용을 할까요? 조이 스타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타이틀에 도전하게 될 선수들에게 어떤 선수와 경기를 가지는 게 더 주목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번 베키 린치의 챔피언 등극은 소위 말하는 땜빵으로서 챔피언에 등극할 다음 선수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리아의 예상치 못한 타이틀 반납은 가장 안전한 루트인 슈퍼스타 베키 린치가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키 린치는 WWE 여성부 최고의 슈퍼스타로서 외부 활동이 많으며 이제는 반 셀럽이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베키 린치가 셀럽이 된 것은 본인이 인기가 많아서이지 베키는 파트타이머로 활동한 적이 없으며 부상이나 출산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공백기 없이 항상 풀타이머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NXT까지 건너가서 티파니와 하드코어 매치까지 치르는 등 누구보다 고생한 선수 중 한 명이 베키 린치입니다. 베키 린치의 경기력이 저하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셀럽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WWE 최고의 셀럽 미즈 역시 항상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풀타임 활동을 이어왔었죠. 베키 린치가 체중 감량을 한 주 요인이 셀럽 활동으로 보이는데 이는 베키가 셀럽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며 펑크 한번 낸 적 없는 베키 린치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베키 린치가 이번 챔피언 등극을 통하여 다른 여성부 선수들의 기회를 뺏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키 린치의 챔피언 등극은 다음 선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베키 린치 본인을 위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작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키 린치는 티파니와 대립하며 NXT까지 건너가 NXT 위민스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왜 메인 로스터의 베키 린치가 NXT 위민스 챔피언을 가져가서 후배들의 앞길을 가로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티파니는 이 대립을 통해 메인 로스터에도 자주 등장하며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안정적으로 콜업이 되어 현재는 스맥다운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하였습니다. 베키 린치의 챔피언 벨트를 이어받은 라이라 발키리아는 장기간 챔피언으로 집권하였고요. 그리고 베키는 NXT 챔피언 집권기 동안에도 과거 시나가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를 매주 진행했던 것처럼 테간 녹스, 자이아리아 같은 선수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경기를 가지며 평소 기회를 받지 못하던 선수들에게도 메인쇼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올해 초에는 나이아 잭스에게 클린 핀폴로 패배하며 나이아에게도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레슬매니아 40에서의 리아 리플리와의 대결 역시 리아와 베키의 경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껴왔던 카드로서 이미 작년 레슬매니아에서 샬럿을 상대로 승리한 리아에게는 남아있는 레슬매니아급 상대는 베키 린치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에 리브나 나이아가 포함되었다면 아껴온 리아와 베키의 카드가 무색해졌을 것이며 여성부의 최강자인 베키와 샬럿을 레슬매니아에서 모두 꺾어낸 리아의 레슬매니아 모멘텀이 힘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일리미네이션 체인버 우승 역시 순전히 리아 리플리에게 패배해주기 위해 베키 린치라는 빅네임이 투입된 것이지 후배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배틀로얄로 나이아 잭스나 리브 모건이 챔피언에 등극하였다면 당장에는 기쁘고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빈스의 방식이지 트리플 H의 방식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도전자일 때 모멘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승한 모멘텀으로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면 챔피언에 등극한 뒤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챔피언에 등극한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트리플 H도 분명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리브가 챔피언이 되었다면 당장은 여성부 최고 악역으로 보이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리브의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에는 리아 리플리의 존재가 필수인데 리아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고 그때까지 리브 모건이 챔피언십 라인에서 활동하며 장기 집권하거나 나이아와 벨트를 주고받는다면 그 시간이 지금 베키가 잠깐 군림하는 시간보다 더 지루할 것입니다. 중요한 연출은 최대한 극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트리플 H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리브의 챔피언 등극 순간은 필연적으로 리아 리플리가 등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중 있는 스토리는 빌드업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체드 게이블의 턴일과 임페리움의 분열 그리고 블러드라인과 코디로즈의 스토리가 대표적이죠. 이번 위민스 월드 챔피언도 마찬가지로 베키 다음에 새로운 챔피언을 위해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베키보다는 새롭고 신선한 스타가 챔피언으로서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키 린치가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앞으로를 이끌 새로운 얼굴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중요한 타이밍에 벨트를 넘겨주려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당장의 하루보다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몇 달 뒤의 순간을 그리며 차분하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베키 린치의 챔피언 등극에 관하여 5분 레슬링팀의 소견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저희의 생각일 뿐이며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베키 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